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월간 독서 정리 시간이죠. 8월 달에는 10권의 책을 읽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3권을 골라놨으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저에게 약간의 흑역사가 된 책인데 1일 1미술 1교양입니다. 왜 흑역사냐면 제가 이 책을 유료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 한참 깡 밈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깡춤을 추겠다고 찍었는데 굉장히 좀 부끄럽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책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책은 언제든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계속 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춤으로 기억을 하시든 이 책의 제목을 기억을 하시든 재밌는 미술책이었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아직도 부끄럽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바로 유언이라고 하는 청소년 문학 책입니다. 이 책은요, 그 아몬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청소년 문학에 관심이 생겨서 샀던 책인데요. 이 책은 되게 좋은 책입니다. 스포하기 싫지만 베스트 3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사서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책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난 소녀가 살아가면서 이제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는 식으로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이상한 죄책감과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눌러놓고 살았던 소녀가 이제 자신의 어떤 진짜 마음의 소리, 불편한 것들도 꺼내놓을 줄 알고 친구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진짜 친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등학생들이 등장을 하는데 되게 어른스러워요. 생각보다 정말 어른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갈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런 막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닌데 여기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고 여기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어떤 마음의 순간들이 있어요. 나만 빼고 모두가 다 착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혼자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던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충분히 이렇게 다독거려 주기엔 좋았던 책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어른스럽고 생각보다 세련된 그런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 분들께는 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구나 라는 식의 어떤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하고 진짜 친구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진짜 친구를 만나고 되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을 되게 울려줄 만한 그런 책이라서 정말 사서 읽어보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받았던 그런 인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유언. 그리고 여기 있구나.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청소년 소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어본 책이 바로 썸데이이지만 이 책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사실 산 책이니까 사실 조금은 돈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요게 유언이 고등학생의 이 주인공은 소설이고 그 정도 되는 분들에게 되게 잘 읽힐 만한 문체와 이런 것들이라면 이 책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성인이 보기엔 좀 유치한 느낌입니다. 주인공 자체의 나이도 한 딱 10살 정도? 좀 되게 어린 편이고요. 그리고 뭔가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지 어떤 면에서 이런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는 되게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조금은 좀 더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작가의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자기의 친구랑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서로의 개그 코드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아재 개그 같은 거 있죠. 말장난이라거나 막 끝에 라인 맞춰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번역을 되게 잘해주셨더라고요. 영어를 잘 모르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갖고 왔나 보다. 의미는 좀 나름 갖고 오면서 어떤 말의 껍데기는 한국말도 비슷하게 갖다 붙이신 번역을 재밌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하고 어떤 그런 개그의 맛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게 더 원본으로 봤을 때가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조금 성인이 읽기에는 유치하고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서 좀 재미가 없었다 라는 인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빌렸던 책인데요.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 2권 얘기를 잠깐 하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라는 책을 빌리고 읽고 리뷰도 올렸죠. 근데 정말 좋았어요. 이게 그림책을 읽는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이 그림책을 읽는다? 되게 독특하고 그 작가 자체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매력이 되게 물씬 살아 있으면서 이 작가님이 이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날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관련된 감정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 감정들이 굉장히 잘 그려진 책들은 그림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림책 속에 이런 캐릭터가 있고 이런 장면에서 힐링을 받고 되게 기분이 좋고 교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가 알차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림책에서 배울 게 많구나 라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이 작가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참 잘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리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딱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든 생각이 내가 처음으로 가본 기후때의 어떤 나라 여행을 갔는데 딱 공항에 내렸는데 그 기후때에서만 자라는 아름답고 복잡하게 생긴 나무를 딱 보고 우와 되게 신비롭고 청량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 라는 인상을 훅 받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데 뭐랄까 또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리뷰에서 그 책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탄생에 대한 부분을 진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도서관에 반납을 했던 책이고요. 나름 신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태엽감림제를 제가 그 저번 책하울에서 1권을 빌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권의 절반 정도를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서관에 가서 빌렸던 다른 책을 반납을 하고 2, 3권을 딱 갖고 왔는데 결론은 총 3권인데 2권의 절반까지 오고 그대로 반납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하루키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다라는 댓글들도 여러분들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더 되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하루키가 가진 장점이 있어요. 이 소설에서 특히 두드러진 장점은 진짜 기묘하고 그 다음이 뭔지를 되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빨아들이는 힘이, 스토리의 힘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수요랑 공급 곡선처럼 그 장점의 선이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다고 치면 이제 그분이 가진 제가 안 좋아하는 하루키의 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딱 어느 순간에는 이게 만나서 이 딱 중간에 만나버리니까 제가 반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하루키의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투머치한 변태스러움과 그리고 좀 수동적이고 답답하고 예민하게, 나쁘게 말하자면 수동적이고 답답하고 예민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그분들이 보여주는 어떤 슬픔과 상실의 그런 무드가 있어요. 진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차라리 그러니까 스포인가? 어쨌든 아내랑 헤어지고 나면 막 밤새 술을 먹든가 화를 내든가 울든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나가서 산책을 하고 이런 것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슬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저는 호와 불호로 나누자면 불호에 가까운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계속 좀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 결국엔 이 단점에 이렇게 페이오프 되어버리는 그게 있어가지고 사실 결말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결말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진짜 그게 나와요. 변태스러움이 어떤 거냐면 매춘부가 직업인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의식적인 매춘부라고 설명이 되면서 남의 꿈에 나타나서 그 관계를 가지는데 이런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기괴하고 기발하고 매력적인데 저에게는 특이한 발상인 건 알겠는데 약간 책에서 손을 떼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토리가 되게 궁금해요. 결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돌아올게요.
자, 요 두 책은 리뷰로 올렸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하나는 산 책이고 하나는 마침 출판사에서 보내주신다고 해서 받아본 책입니다. 근데 만족했어요, 되게.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나는 열린 사람이야. 나는 막 공정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장창 무너뜨리고 나는 되게 차별을 많이 하고 은연중에 누군가를 혐오하는 생각, 혐오하는 표현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단순히 나 하나가 차별하는 생각, 혐오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회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내가 누군가에겐 되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제도라던가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바꿀 때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게 모이면 어떤 분위기와 방향이 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과 혐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많은 차별과 혐오의 케이스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깊이 알아보려고 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편견 가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 책 두 권입니다. 이 두 권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친구한테 빌렸다고 체크아웃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등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2009년도 작품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댓글로도 이거 재밌었어요 라고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 책도 제가 이게 한 몇 페이지지? 400페이지가량 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제가 120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읽지 말까? 덮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간에 덮고 싶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그 시점을 넘어가면 되게 재밌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따로 리뷰를 만들어 보겠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책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생책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리뷰로 만나보게 될 거지만 그래도 월간 독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일단은 누군가 이 책이 좋다는 그런 이미지만으로도 좋고 시작을 하려면 최소 30, 저처럼 한 120까지는 진짜 꾸역꾸역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면 되게 매력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나온 책이고 한 8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어떤 그때의 시대, 그때의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참고로 저는 그때의 무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절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는 조금 더 매력이 깎여서 아쉬운 건 있겠지만 어쨌든 또 한국의 하루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다면 나중에 올라올 리뷰에서 만나보시고요. 어쨌든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두 권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아이패드를 안 갖고 왔는데 밀리의 서재로 읽은 책이 있어요.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를 그냥 기후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잘 내는 어느 소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그레타의 엄마가 쓴 책인데요. 그레타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레타의 동생인 베아타는 ADHD가 좀 강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자녀를 키우는 어떤 가족으로서의 되게 힘들었던 그런 과정도 되게 치열하게 진짜 그렇잖아요. 첫째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 둘째는 집에서 막 생떼를 쓰고 막 괴롭게 울고 그러면은 엄마랑 아빠는 다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레타가 그 금요일마다 등교 거부를 한 이유가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것 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간에는 그 거식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가 생겨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상처가 보통은 좀 개인적인 이유에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 막 기후 변화를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연설과 이런 일침을 날리는 아이가 되었구나 하는 과정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면들 때문에 이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이 그레타 혼자만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레타 가족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묶여 있었던 치열하고 아팠던 과정과,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위기 경각심을 배우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레타 엄마로 산다는 건 참 그냥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참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아이패드 어디 갔어?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읽었던 책 중에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김누리 교수님의 그 섹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본 김에 반가워서 읽은 책이 제목 갑자기 생각 안 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분량이 좀 있다 보니까 되게 조금 들어가 있었다면, 그 책에서는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걸 조금 자세하게 풀어져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김유리 교수님이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만큼 독일과 대비되는 한국의 어떤 민낯들, 나쁜 점들, 그러니까 한국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지만 이러한 나쁜 점들 때문에 그 발전이 막혀 있다라는 시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분들이라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무 이상주의적인 거 아니냐, 아니면 결국에는 되게 독일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뭔가 안 좋아하신다면,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한국이 지금 되게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되게 추악한 면 중에 하나를 굉장히 높은 정도로 겪고 있는 건데, 이래서 사람들이 좀 병들고 좀 힘들고 괴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선을 시킨다면 어떤 방향이면 좋을까를 고려할 때 알아볼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하나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제목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불행이 당연하지 않다고. 이게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쌓여오면서 잊혀졌던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중요도가 아니니까 좀 이렇게 좀 미뤄뒀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가치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 어떤 마음의 상처들과 이런 경향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한국은 원래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이것만 넘어서면 더 좋은 어떤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의견을 듣는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랄까, 되게 한국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서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10권 맞나? 저 다 한국했죠? 10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고,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제가 읽은 10권 중에 가장 베스트는 무엇인가를 지금 발표를 한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10권 맞나 다시 한번 세보는 거예요. 써놨거든요. 10권이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3권의 책이 있는데, 저 왜 못 찾죠? 다 얘기를 한 것 같네요. 10권 중에서 이번 달에 제가 고른 픽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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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고 길다, 아이고 길어. 네,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로는 미술 공부를 하기 좋았던 책이고, 이거 계속 춤 생각나서 부끄러워. 춤 생각나서 어쨌든 미술에 대한 건 왠지 저는 되게 잘 잊어버리거든요. 옛날에 배웠던 미술사 지식도. 그래서 가끔씩 읽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집콕 생활에 좋았던 책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입니다. 진짜 청량해요. 그냥 어떤 수목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에세이고,
좀 그림책이 가져다주는 기발한 상상력과 힐링이 있어서 저 되게 만족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저의 픽이었고요. 세 번째는 두 권이 세트가 되어야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책입니다. 어떤 생각의 원리를 조금 더 배우는 게 좋은 게 차별주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였다면 되게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이 이거인가? 라고 또 어떤 사건, 집단별로 그 깊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게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입니다. 여러분 9월달에 읽을 책을 고민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의 책 한번 꼭 한번 도서관에 가시고, 도서관 지금 안 되죠? 휴관이죠? 서점에 가시거나 아시는 분께 통해서 책 빌려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월간 독서 정리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또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책하울이 남아있습니다. 여기 짜잔. 이거 말고도 제가 이제 9월달에 읽으려고 준비해둔 책 리스트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영상은 또 며칠 후에 금방 올라올 테니까 책하울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안녕!